여러분, 조선시대에도 SNS가 있었다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을 만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정숙하다고 소문난 젊은 과부의 방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의 정체인데요. 아이고, 이게 어찌 이리 굵고 단단할꼬. 서방님보다 100배는 낫구나. 과연 김 과부의 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급습했을 때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의 어느 산골 마을. 이 마을에는 김과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정숙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죠. 아침에는 우물가에서 조용히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바느질과 길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저녁이면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말 한마디 걸어도 고개를 돌리고, 잔치 자리에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김과부. 마을 아낙네들은 저런 과부를 얻으면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온다며 부러워했고, 총각들은 멀리서나마 한번 보려고 우물가를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석 달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김과부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의 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힘들구나. 정말 힘들어. 어쩜 이리도 단단할꼬. 내 손목이 다 떨어지겠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 쿵, 쿵, 쿵. 인간 CCTV의 등장. 이 소리를 가장 먼저 포착한 사람은 바로 옆집에 사는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소문이 이 여인의 입에서 시작되고 끝났으니 말 그대로 조선시대 인간 CCTV였죠. 어느 날 밤, 마실을 나갔다가 돌아오던 최씨 부인은 김 과분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굵구나. 김 과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귀를 쫑긋 세우고 담장에 바짝 붙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단단한 건 처음이야. 내 생전 이런 건 처음 봐. 쿵, 쿵, 쿵.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최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저 정숙하던 김과부가 밤에 남정네를 들였다니. 최씨 부인은 그 길로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요. 김과부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분명히 사내 목소리도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에 뭔가 치대는 소리까지. 이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서방이었습니다. 마을의 건달로 이름 높은 그는 평소 김과부를 흠모해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착에 가까웠죠. 뭐라고? 김과부 집에 남자가 들었다고? 이서방의 얼굴이 시빨개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애를 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더니 다른 놈을 들였단 말이야? 분노에 찬 이서방은 다음 날부터 김과부네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참 단단하기도 하구나. 이렇게 굵은 건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쿵, 쿵, 쿵. 이서방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목소리는 분명... 아이고, 서방님보다 100배는 낫구나구나. 퍽! 이서방은 그 자리에서 땅을 쳤습니다. 서방님이라니, 이미 재혼을 했단 말인가?
그것도 나보다 100배 나은 놈이라니. 질투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이서방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일 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현장을 급습하겠어. 다음 날 이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의 명예가 위태롭습니다. 김 과부가 밤마다 남정네를 들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숙한 척하며 우리를 모두 속였던 겁니다. 최 씨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굵고 단단하다는 소리를. 거친 숨소리에 온갖 신음소리까지.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과부의 도리가 아니야. 당장 끌어내서 벌을 줘야 해. 그날 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김 과부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이서방이 앞장서서 몽둥이를 들고 외쳤습니다. 김 과부, 나오너라. 내 죄를 알겠느냐?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들려오는 것은 정말 끝이 안 보이는구나. 쿵, 쿵, 쿵. 좋아.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꽝.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광경은 땀에 흠뻑 젖은 김 과부가 무언가를 껴안고 필사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김 과부가 붙잡고 있던 것은 바로 거대한 무쇠 가마솥의 뚜껑이었습니다. 그것도 집채만한 가마솥에 사람 허벅지만한 손잡이가 달린 뚜껑. 그리고 그 옆에는 숫돌과 정, 망치가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주먹만한 바위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과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 물집 잡힌 손, 그리고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마을 어르신네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방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게... 무엇이요? 김과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가마솥으로 떡을 쪄서 마을 사람들께 대접하라고요. 그런데 이 가마솥이 오래되어 손잡이 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김과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장간에 맡기려 해도 이 큰 가마솥을 옮길 길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직접 고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띄면 흉보일까봐 밤에만 작업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김과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무쇠 손잡이가 정말 단단해서 깎이질 않더군요. 그래서 먼저 바위로 정을 갈고 그 정으로 무쇠를 조금씩 갈아내는 겁니다. 굵은 손잡이를 매끈하게 다듬으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쿵! 김과부가 다시 정을 들어 바위를 쳤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하지만 시어머님의 유언을 지켜야 합니다. 마을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서방은 손에 들었던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저희가 오해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부를 의심하고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 수모를 준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과부, 아니 김씨 부인,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소이다.
용서하시오. 김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으니 오해하실 만도 하죠. 그때였습니다. 김과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가마솥 손잡이가 너무 단단해서 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갖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마을 남정네들이 총출동해서 김과분의 가마솥 손잡이를 갈았습니다. 특히 이서방은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이게 정말 단단하긴 하구나. 서방님보다 100배 나은 게 가마솥 손잡이였다니. 쿵, 쿵, 쿵. 며칠 후 손목이 다 나간 이서방이 푸념했습니다. 아이고, 내 손목. 김과부님, 이걸 매일 밤 혼자 하셨단 말입니까? 김과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시어머님 생각하면 참을만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예 마을에 소문을 정정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착각했어요. 김과부님은 효부 중에 효부십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가마솥이 완성되었습니다. 김과부는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과 인절미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자, 모두들 드세요. 시어머님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떡을 먹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서방은 아직도 손목을 주무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신 가마솥 안 갈겠어. 정말 돌보다 단단하더라고. 옆에서 최 씨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서방님이 가장 열심히 갈지 않았어? 혹시 아직도 김과부님을 좋아하시는 거요? 이서방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그냥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남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말라는 것. 둘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 셋째, 소문은 항상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마솥 손잡이는 정말 단단하다는 것. 조선시대 김과부의 이야기. 밤마다 들려오던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바로 효심이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했던가요? 남의 사생활도 궁금해 보이지만 함부로 판단하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조선시대 야담은 이렇게 해학과 교훈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